안녕하세요. 이게 잘 들리세요? 네. 이게 세션을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서 오니까 되게 힘드실 것 같은데 또 제목도 되게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플렁크에서 그 보안 쪽의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최대수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보안 위협 분석에서 스플렁크 안에 있는 머신러닝 툴킷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하고 사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렁크의 정의하고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법론, 그 다음에 스플렁크 홈페이지에 가보면 실제 미라이 본넷을 분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그 워너크라이 그 랜섬웨어 샘플을 가지고 분석한 그 사례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어떤 범위가 있는지 그 필요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관제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에서는 SOC, 보안관제센터, 그 외에 또 다양한 운영센터들이 있죠. 근데 그런 운영센터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실시간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앞 세션에서 그 폴이 얘기했던 그런 IOC 기반으로 어떤 블랙리스트 IP나 파일에 해시가 있다. 그게 실시간으로 공격이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탐지를 하는 거죠. 실시간적으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시간 위협 탐지, 그 다음에 이미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알려진 위협을 탐지하는 거. 그 외에 아까 헌팅에 대해서도 얘기했었는데요. 헌팅은 과거의 데이터들, 이걸 함께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이 포인트를 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측을 하는 게 머신러닝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한테 학습을 시켜서 위협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거에 발생됐던 위협들의 변종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탐지한다라는 게 머신러닝의 어떤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머신러닝의 그 스플렁크 안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플렁크가 하나의 빅데이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스플렁크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스플렁크 안에는 머신러닝과 관련된 검색어들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라든지 어노멀리 디텍션, 프리딕트. 그래서 이미 스플렁크 안에 검색어에 머신러닝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근데 스플렁크 안에서 솔루션 측면으로 머신러닝을 구분해서 보면 스플렁크 안에는 그런 머신러닝 솔루션이 뭐가 있냐라고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키지화되어 있는 머신러닝 솔루션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보안에 대해서는 유저 비헤이비어 어널리틱스라는 별도 프리미엄 솔루션이 있고요. 이건 유상으로 판매하는 별도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인 이런 머신러닝 툴킷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통 부를 때 커스텀 머신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떤 분석한 룰들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틀이 갖춰져 있는 거고, 그 분석은 이제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머신러닝 툴킷, 이 세션에서는 이걸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머신러닝 툴킷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20개 이상의 한 25개 정도의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구분이 되는데, 그러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 알고리즘들을 적용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코드로 돼 있어서 이 쉽게 인터넷에 오픈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는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방법들도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보이는 화면처럼, 우측에 보이는 화면처럼 마우스로 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위저드는 아니지만 위저드처럼 틀이 갖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앱을 설치를 하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 위에 메뉴가 있고요. 이
두 번째 메뉴를 보시면 쇼케이스 해가지고 예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들 중에 시큐리티만 클릭을 하시면 이제 보안과 관련된 예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면 그 결과를 뽑을 수 있는 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숫자 필드의 값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카테고리, 뭐 yes냐 no냐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예측한다든지 그런 구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6가지의 카테고리를 예측해서 볼 수 있는 예제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이러한 무료 앱을 활용해서 머신러닝 보안 분석에 이제 활용하는 사례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이 있겠죠. 그냥 데이터만 넣어서 무조건 분석한다고 머신러닝이 이렇게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머신러닝이 뭔지 정의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머신러닝을 한국말로 표현하면 이제 기계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기계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의미를 풀어보면 어떤 예제들을 가지고 일반화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학습을 시키려면 뭐가 샘플이 있어야 되겠죠. 샘플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그러니까 어떤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일반화시키는 거고 그 일련의 과정을 머신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면 그러면 결과물은 뭐가 나오냐? 어떤 모델이 나오죠. 통계 모델이 하나의 결과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보안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워크플로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을 이제 기계한테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학습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이제 주 학습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지도 학습, 그다음에 비지도 학습, 그다음에 뭐 알파고와 같은 뭐 강화 학습 이제 그런 부분이 중간 영역이 있는데 보통 이런 툴에서는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을 이제 활용을 합니다. 지도 학습은 말 그대로 지도를 해주는 거죠. 이게 정답이야. 요거대로 학습을 해. 그래서 비슷한 거 나오면 뭐 예를 들면 잡아.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이 돼 있는 거 이걸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비지도 학습은 이제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르는데 데이터는 이렇게 있어.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봐. 그거를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사용자가 어떻게 학습을 시키는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하는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밑에처럼 요거는 어떤 꽃의 종류를 이제 구분하는 하나의 예인데요. 뭐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꽃잎의 뭐 길이라든지 폭의 어떤 그 수치들을 가지고 좀 더 크면 어떤 종류, 뭐 작으면 어떤 종류 해가지고 이제 그 꽃을 유형별로 분류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학습을 시킨 거죠. 길이가 얼만큼이면 얼마다. 근데 지금 우측에 있는 거는 답을 모르니까 알고리즘 가지고 네가 분류해봐 했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군집화를 얘가 시킨 거죠. 그 데이터들을 비슷한 것끼리 분류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이제 보안 분야에서도 활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2가지를 다 결합을 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도학습은 중간에 이렇게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근데 이제 샘플 데이터, 일부 데이터를 샘플로 뽑아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시키고 그거를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해서 실제 시스템에 탐지하는지를 보는 거죠. 이게 지도학습이고요. 비지도 학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용자 개입이 없이 알고리즘으로만 탐지를 시키는 겁니다. 시중에 이제 아까 UBA 솔루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스플렁크 안에 UBA 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요즘에 되게 UBA라는 솔루션이 많이 좀 나오고 있죠. 근데 UBA 솔루션은 비지도 학습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 막 하다 보니까 좀 더 좀 엄격하게 테스트가 돼야 되겠죠. 좀 이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보안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 툴을 활용해서 할지 플로우를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 2단계는 일반적인 스플렁크처럼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하고 동일한데요. 먼저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하는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요. 한 통으로 다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뽑아냅니다. 데이터들은 잘 들어왔는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필드 값들은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렇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머신러닝 쪽에서는 뭐 클린징 한다, 뭐 그런 용어도 이제 쓰긴 하는데 그 과정들이 스플렁크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거기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단계하고 4단계가 실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머신러닝을 하려면 머신한테 학습을 시켜서 가르쳐 주려면 뭔가 특징이 있는 필드들, 어떤 구분화되는 필드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완전히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워너크라이 데이터들을 지금 이제 분석해서 머신러닝에 넣으려고 하는데 워너크라이는 내가 보니까 아까 SMB 프로토콜에 몇 번 프로토콜을 사용해. 트래픽량이 어때?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근데 그렇게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쉽지 않겠죠. 그거를 엑셀에다가 넣어가지고 뭐 분석을 할 수도 없고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스플렁크 안에서는 이런 시각화나 서치 검색문들, 지금 앞 세션에서 다양한 대시보드들을 보여드렸었는데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핵심이 되는 포인트들을 뽑겠죠. 여기에서는 트래픽 양이 되게 의미가 있어. 이제 그런 필드들을 뽑아서 그걸 가지고 모델을 만듭니다. 가설을 수립합니다. 나는 워너크라이 웜을 탐지할 거야. 머신러닝으로. 근데 얘는 기존에 어떤 포트를 활용하고 있고 이런 피처들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나는 어떤 필드 값으로 결과 아웃풋을 낼 거야. 그래서 이런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그 질문을 만드는 거죠. 가설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설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진짜 맞는지 테스트를 계속 반복해서 돌려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제 하나의 모델 셋이 만들어지고 모델을 실제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실제 요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어떤 5가지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3번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 뭐 출발지와 목적지 IP의 연결 개수라든지 IP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공격이 주로 들어오는지 이제 그런 특징들 값을 분석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검증할지, 그 다음에 앞 단계에서 어떤 필드를 추출했는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지 잘못된 건지 그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제 4단계입니다. 그럼 지금 약간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뭐 스플렁크만에 한정된 게 아니고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스플렁크 안에 이러한 기능들을 어떻게 보면 심리스하게 하나의 솔루션에서 별도 솔루션 없이 검색문으로 해서 이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실제 2가지 사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라이 본넷인데요. 요거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요 내용은 스플렁크의 블로그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석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주요 내용만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미라이 본넷이 무언지는 아시죠? 보안 쪽의 업무를 하셨으면 좀 이게 많이 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간략하게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미라이 본넷은 IoT 디바이스들,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뭐 IP 카메라라든지 이런 디바이스들에 악성 코드를 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심냐면 디폴트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시도해가지고 로그인이 되면 이제 거기다가 심는 겁니다. 대부분들이 다 디폴트로 바꾸질 않으니까요, 패스워드를. 그리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죠. DNS 서버에다가 트래픽을 발생시켜. 그래가지고 DNS 서버가 이제 디도스 공격을 받아가지고 멈춰서 어떻게 보면 주요 사이트들, 트위터나 넷플릭스 이런 데들이 이제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 미라이 본넷의 가장 큰 특징이 한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켰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디도스 공격들이 많으면 600기가bps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TBps까지 굉장히 많이 했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미라이 본넷이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변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지 좀 핵심만 좀 잠깐 설명드릴게요. 먼저 머신러닝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스플렁크에서 그러면 어떻게 탐지하냐? 이제 이 미라이 본넷 그 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은요, 요 안에 아이디 패스워드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61개가 적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서버에, 내가 지금 관리하는 서버에 누군가가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접근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미라이 본넷이 그 공격 시도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앞 세션에서 얘기했던 이런 검색문들을 통해서 이제 그 로그를 이제 분석을 해서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종들이 많이 나오면 당연히 저런 패스워드도 쓰겠지만 다양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게 더 첨부해서 활용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 이제 본사 엔지니어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한 사례예요. 어떻게 했냐면 그 허니팟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한 달 정도 트래픽을 계속 이제 수집을 했습니다. 그 안에 오픈소스 IPS를 설치를 해놓고 5만 개의 플로우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2번 포트만 수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CNC 서버하고 통신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데이터를 머신러닝 툴킷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보이는 화면은 어떻게 보면 군집화 시켜본 겁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군집화를 시켜본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패킷 인, 다시 나가는 패킷 아웃, 그 다음에 패킷 토탈, 그 다음에 패킷의 비율들. 패킷의 비율에 따라서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파일을 업로드하는 거다,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거다, 그런 특징이 있대요. 이제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을 했을 때 별다른 어떤 특징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활용할 포인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나 더 이제 여기서 그러면 활용할 포인트가 뭐냐라고 거기서 생각한 거는 클러스터 디스턴스라는 값을 이제 활용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클러스터 디스턴스라는 거는 이제 비지도 학습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중에서 이렇게 구분화시키는 거죠, 데이터들을. 그 중에 클러스터 중심에서의 이제 거리들을 나타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값이다라고 해서 그 피처를 하나 선택을 더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트래픽의 인아웃과 관련된 값들, 클러스터 디스턴스 값들을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용을 해봅니다. 처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했더니 결과값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사실 익숙치가 않죠. 여러 가지 지금 판단할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이제 통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익숙한 좀 수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이거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결과만 보면 0.86이라는 정확도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수치가 이 정도 나왔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표현이 됩니다. 프리딕트 값들,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 값들. 그래서 처음에 실제로 미라이 본넷인데 실제라고 잘 탐지한 거, 트루 포지티브가 63%네요. 잘 탐지했다. 근데 실제가 미라이 본넷인데 0으로 잘못 탐지했다가 36%네요. 이런 식으로 이 값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알고리즘만 적용을 해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랜덤 포레스트.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캡처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서, 미라이 본넷에는 앞에 얘기했던 5개의 피처 값하고,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했을 때 가장 정확도가 높은 어떻게 보면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어려우신가요? 네, 이게 좀 이제 시간의 제약상 제가 막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좀 시간이 되실 때 스플렁크 블로그 사이트에서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이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앞 세션에서 설명드렸던 거하고 다르게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가 이제 됐잖아요. 근데 트래픽 데이터를 가지고 IPS 데이터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앞 예제에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 말고 PC에서 행위 기반으로 일으키는 행위 정보들을 가지고 랜섬웨어의 변종들을 어떻게 탐지할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워너크라이 웜은 당연히 다 아시죠? 이렇게 감염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암호화하고 또 전파를 하는 겁니다. 다 아실 테니 이 부분은 스킵을 좀 하고요. 그 테스트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스플렁크 자체가 로그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보안 장비 중에 그 VM 기반으로 해서 그 행위 기반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한 장비에서 워너크라이 샘플들 한 80개 정도의 변종하고 정상 파일 한 100여 개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얘가 이제 행위를 로깅을 합니다. 그거를 XML로 떨구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스플렁크로 연동을 해서 이제 아까 그 5단계 말씀드렸죠. 데이터 수집하고 탐색하고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경보를 만들어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에 알람을 일으키는 그렇게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워너크라이 웜이라는 게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하는지 간단히 잠깐 프로세스 측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워너크라이 함을 PC에서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얘가 제일 먼저 어떤 DNS 쿼리를 날려봐요 한번. 그래서 거기가 응답이 없으면 이제 행위를 해야 되겠다. 뭐 이제 그런 행위들을 하고 또는 뭐 CNC 서버에 접속 시도도 합니다. 그리고 PC에서 실행할 때 저희가 많이 보는 그 빨간 화면들 있죠. 그런 .WNRY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파일들을 막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스크립트도 실행하고 폴더도 생성하고 레지스트리도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그 권한도 변경하고 히든 속성으로 변경을 합니다.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호화를 해요. 파일을 암호화하고 그 다음에 정상 파일을 지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복원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볼륨 섀도우 그걸 삭제를 해버려요. 그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얘가 이제 일으키는 거죠. 근데 변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그 잡아보겠다라는 게 목적이고요. 근데 요 옆에 장표는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 대전에 이제 그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렇게 개발했던 그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되게 유사해서 소개를 시키려고 좀 여기다 넣어봤는데요. 실제 프로세스가 행위를 일으킬 때는 이런 API들이 호출이 되죠. 프로세스와 생성, 뭐 스레드, 메모리, 파일, 레지스트리, 뭐 이런 내용들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 이런 API가 호출이 되거나 아니면 비슷한 행위들을 해요. 그러면 그 정보를 우리가 특징으로 분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데모를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시간이 좀 짧아서 캡처를 떠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요약을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단계는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죠. 머신러닝의 5단계 중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쭉 들어오죠. 검색문으로 해보면 쭉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2단계는 데이터를 이제 파싱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기 위해서. 근데 이 XML 형식의 스플렁크는 자동으로 파싱이 돼서 필드가 추출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2단계가 이제 다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제가 라벨링이라는 필드를 하나 붙였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정상 파일이다. 이거는 그 워너크라이 웜이다. 그래야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링 필드, 멜리셔스라는 필드를 하나 둬서 yes 또는 no라고 붙여놓고 나중에 이걸 예측해봐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1단계와 2단계가 끝났고요. 그 다음 이제 3단계인데 5단계 중에 3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이제 특징을 찾아내야 돼요. 이제 데이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사례는 API 함수들이 호출되는 그 건수들을 비교를 해봤어요. 노란색이 그 워너크라이고요. 이 하늘색이 정상 파일들입니다. 근데 뭐 이게 차이 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요. 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기 set 타이머, 그 다음에 시스템 타임을 파일 타임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워너크라이가 감염이 되면 얘가 파일도 만들고 뭘 한 다음에 시간을 뭔가 변경을 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이 정상 파일에서는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잘.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 될 수 있는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런 특징을 도출을 한 다음에 그 피처를 도출을 해서 총 한 45개의 필드들을 제가 쭉 뽑아봤습니다. 전체가 한 400여 개가 되거든요. 그거를 이제 일일이 의미 있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머신러닝 앱인데요. 검색문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클릭을 하면 데이터들이 밑에 쭉 나오고요. 요게 이 입력창이 자동으로 값이 채워져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그 프리딕트를 하는 이 방법에는 알고리즘들이 기본적으로 뭐 리그레이션, SVM, 뭐 디시전 트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하나씩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선택을 하고 45개의 피처 값을 선택을 하고 이 멜리셔스 값을 예측해봐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저장할 모델 이름을 여기다가 적고 핏을 누르면 모델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위에 그 실제 돌아가서 예측한 결과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치가 여기에 나오죠. 이 값을 보면 0.48 정도의 뭐 정확도를 나타내죠. 근데 생각보다는 얼핏 보면 수치가 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알고리즘을 한 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적용을 해보면 똑같이 밑에 수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높죠. 아까 0.45였는데 얘는 0.95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알고리즘이 이 워너크라이 웜의 행위 분석을 하고 이 피처 값들을 가지고 분석할 때 이게 더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부에 이 모델이 이제 저장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모델을 만들었어요. 최적의 모델을 만들었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시간 상관 분석을 할 때 이제 룰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위 분석 장비에서 예를 들면 5분 단위로 수집한 파일의 행위를 XML로 떨구면 스플렁크가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5분마다 이 룰이 도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하고 모델 이름을 주면 그게 돌아가서 프리딕트하는 이 값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측한 값이 yes다 그러면 알람을 띄우는 거죠. 그러면 앞에 세션에서 얘기했던 실제 보안 관제를 하는 이 그 SIEM에 해당되는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화면에 이렇게 경보가 올라옵니다. 이걸 가지고 보안 관제 요원이 분석을 하겠죠. 사실 그 다음은 이제 뭐 차단 조치를 하거나 스플렁크 안에서 IP나 어떤 해시 값들을 검색을 해서 누가 이 파일을 이제 탐지했는지, 실제 다운받아서 돼 있는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보면 랜섬웨어의 변종들 아니면 행위 기반의 보안 장비들이 탐지하지 못한 내용들을 스플렁크의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서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요,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이제 프로세스죠. 사례들을 일반화하는 프로세스고, 스플렁크에는 두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UBA라는 제품이 있고, 지금 이제 머신러닝 툴킷이 있어서 커스텀 머신러닝 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구현을 하려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계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사실 통계를 전공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스플렁크 안에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도움을 드리면 쉽게 이 스플렁크 안에서 함께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오픈소스는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머신러닝 앱도 함께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0메가까지 2개월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또 아마존의 그 인스턴스도 설정하셔가지고 며칠간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됐는데요. 3개 세션을 쭉 이어서 들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